안녕하세요, 북순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들이 내걸었던 요구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학에 관련된 기록은 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 교도들이 쓴 기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개 이제 동학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 오지영의 동학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오지영의 동학사 자체가 어떤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팩트를 적어놓은 역사서로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오지영이 인제 어떤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역사 소설이에요. 오지영 자체도 인제 어릴 때 이 동학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거의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소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그 문학 장르 특성상 어떤 이제 허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지영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오지영의 책을 바탕으로 동학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요 개혁안 에 인제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놨는데, 요거보다는 최근에는 이건 믿을 수는 없고, 최근에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나 정부 측의 사료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인제 많이 또 교과서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이나 이제 정부는 이제 동학교들을 그 당시 진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인제 동학교도를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오지영의 동학사는 뭔가 이제 문학 작품이고, 사료를 따지면 2차 사료죠. 한참 좀 약간 40 년대가 만들어진 그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사료인데 반해서 요거는 그 당시 인제 일본과 정부 측 사료지만 1차 사료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입장 볼 때는, 일본과 정부 입장 볼 때는 동학교도의 주장을 굳이 왜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왜곡한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뭐 특별하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제 '일본과 정부 측 사료가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교과서 보면 오지의 동학사 개혁 내용도 적어 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책에서는 빠지고 요 일본과 정부 측 또는 그 당시 인제 그 양반들의 기록을 여기다 집어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예전에 한 02 년인가 01년 때 문제 나왔던 거고, 요거는 어 최근에 뭐 최근이라도 인제 한참 됐죠. 11 년도인가 12 년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동시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오지영에 나온 동학사에 나와 있는 회전개혁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자, 요때 이제 서정이라는 말은 여러 방면에 거친 정부의 활동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때 전주 협약 이후에 어 하약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맺어진 건데, 물론 이제 전주 하약은 이제 제대로 이제 뭐냐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로 인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김학진하고 정봉준이 인제 협력한 후에 그렇게 인제 했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한강오리는 그 재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그리고 "행포한 부호들을 엄징한다." 그리고 "불량한 유진과 양반무리를 징벌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봉건 지배층의 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네, "실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가를 없앤다." 뭐 얘기했는데, 요거는 봉건적 신문 폐지, 청산가구를 개각을 허용하고 무명의 잡세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법정 외에 이제 걷는 세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것들 인제 내용을 볼 때 요거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반봉건적인. 음. 그래서 1차 봉기 이후에 우리가 인제 1차 봉기는 반봉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봉건적인 성격이 보수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경우 갑오개혁 그 시기 때 이 동학농민 운동 교도들의 어떤 그 요구들이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인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반영됐는데, 이런 것들이 동학교도들의 인제 요구들이 어떻게 반영됐냐면 뭐 사조,
그다음에 5조, 그다음에 6조, 그다음에 7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죠. 9조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구조는 이제 관리 채용에 지분을 확보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자 이 내용인데, 이거는 동학교도 외에도 갑오개혁이나 갑신개혁 때, 갑신정변 때도 주장한 거야. 예, 이게 공통적으로 주장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공통된 주장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반 외세, 반침략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1조하고 12조죠. 그래서 농민의 어떤 경제 상황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한 거 있는데, 봉사체를 막론하고 기하한 것을 무효한다. 그러니까 불체 탕감하자. 그 다음에 토지도 평균화에 분작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평균은, 토지 평균이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권상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소유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권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소유권 자체도 그 농민안에서도 뭐 다 그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지주 그 소작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중에 지주 계층도 있을 거고 자영농 계층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분작한다. 토지 자기 토지 소유권을 다 뺏어서 나눠준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경작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지영의 동학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는 두 번째 볼 것은 이제 일본하고 정부 측 또는 그들을 진압했던 양반 유생들의 기록을 이제 종합해 갖고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 보면 조세 수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전적, 한국 군정, 세정, 삼정을 통편에 의해서 이제 할까, 그러니까 법정 규정에 의해서 하자. 법정. 그 앞에서 얘기한 뭐하고 연결되죠? 예. 그 무명잡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전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백지징세가 있잖아요. 백지징세. 그래서 이 백지징세는 총액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빚종제죠. 그 당시 이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 이렇게 보자들면 어 그 황무지에다가 세금 부과하거나, 아니면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 세금 지세 부과하거나, 토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 주적해서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없애자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군정관 관련된 내용 있죠? 요번에 앞에 언급했죠. 군정관의 인제 내용. 이 군정관은 이제 토지 개간 사업 때 파견했던 관리들인데, 물론 조선시대에도 이제 계속 파견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정관을 얘기한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 토지 개간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토지 개간하면 요걸 너네 소유권도 주고 면세지를 설정해 주겠다 몇 년 동안." 요렇게 인제 해 놓고는 막상 토지 개간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궁방적으로 인제 편입을 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어. 그래서 이 균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군정 관련된 내용이야, 군정.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봄, 가을에 두 번째 두 차에 걸쳐서 "호역전은 이전의 예를 호마다 분양식 걸어서 배정할 것." 이렇게 했는데, 호역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호포전, 아까 시면 이제 했던 이제 그 뭐냐면 호포 관련된 내용 있죠? 호포제. 호포제 때 인제 그 당시 그 양반도 그 호의 기준에 따라서 분포를 내잖아요. 예. 그때 인제 이 기준에 따라서 뭐 군역법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일반 평민들은 1 필씩 내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걸 인제 그 양 동전으로 계산하는 게 두 양 정도 돼. 이게 법정으로 이제 규정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세금을 걸 때
그 당시 이제 관리들이 이 일필을 두 장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3장, 4장 이런 식으로 걷어요. 그래서 법정을 규정에 따라서 호역전을 거둘 때는 일필당 2장, 그러니까 이제 2장씩 걷자. 호역전이라는 거 호포제 때 포로 걷는 게 아니라 저는 세금을 걷는 거죠. 동료를 걷는 거죠. 그래서 2장씩 걷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역전, 여기 동포전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말이에요. 예, 요거는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동포제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걷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원군 때 이제 그 당시 처음에는 동포전을 이제 일종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화시키려니까 반대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호포제를 이제 뭐냐면 대안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호포제를 거둘 때 이걸 동포전이라는 이름으로 예전 관례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포전은 동포제와 관련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포제 때 거뒀던 호역전을 그 당시 예전에 동포제 때 마을 단위로 거뒀던 그 세금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냥 동포전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호포는 저는 동포전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결전이란 말이 있어요, 결전. 결전은 인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토지세와 관련된 거죠. 토지세. 예. 토지세가 아니라 그 군역법과 관련된 거죠. 군역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들한테 걷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와 연결돼서 이제 걷냐면 돈을 가지고 걷어. 결작을 미가 아니라 이 미로 거둔 결미라고 하고 이거를 뭐냐면 돈으로 거두면 결작이라고 해요. 예. 결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결작을 그 돈으로 걸 때 뭐냐면 결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균역법, 균정과 관련된 거야, 균정. 그러니까 균정. 그래서 예전에 이거 관련돼 갖고 이게 뭐 결전 나오는 거 가지고 이게 전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틀린 거죠. 균정과 관련된 거예요. 균전. 예. 그래서 결작을 돈으로 걸 때는 결전이라고 하고 미를 걸 땐 결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결미가 나와 있는데 결미는 결전하고 동일한 말이다. 돈을 거둘 때는 결전, 미를 걸 땐 결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바 내용 중에 또 볼 게 뭐냐면 전운서가 있고 전운사가 있죠. 요거는 기구고 여기에 파견된 관리가 이제 전운사인데 전운사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선이 인제 가지고 이 당시 그 수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선은 이제 서양식 배죠. 이거를 이제 뭐냐면 국가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라도 사람들에게 징수해 갖고 걷었거든요. 예, 돈을 살려고. 그래서 이제 기성 운행은 당연히 경강상인들이 하는 거죠. 원래는 경강상인들이 이제 이걸 자기들이 돈을 구입해 갖고 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 경강상인들이 국가하고 이제 유착을 해 갖고 전운사도 통해서 뭐냐면 그 기성비를 이제 거둔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그 기선 사고 그리고 이 관광상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원사가 파견될 때 기성 구입비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또 걷어들여. 예. 일종 가점주금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전원사 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부상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보부상 폐해가 심했어요. 뒤에 이제 따로 보부상 관련된 내용 이제 할 텐데 보부상들이 이제 와 가지고 일종의 특정한 물품을 이제 독점 판매하고 거기에다가 인제 뭐냐면 시장세 같은 것들을 이제 걷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보부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두 번의 두 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한번 그 당시 동학교도들의 인제 주장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인제 동학교도의 의미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이거는 아래로부터의 흐름이죠. 그리고 인제 뭐가 동시에 있냐면
반봉건, 반외세적인 측면이 있어. 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래부터 보면 이모군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모군련은 반외세는 있는데 반봉건이 없죠. 그건 없잖아. 이것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로부터 흐름을 좀 보면 갑신전변을 보면요. 이거는 반봉건은 있는데 반외세는 없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있고 요건 없고. 근데 요거는 아래로부터 흐름이지만 요게 이모군란이 없는 이제 반봉건과 그다음에 갑신전변이 없는 어 반외세가 같이 있어. 예. 그래서 이 반봉건과 반외세에 대한 키워드도 의의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제 반봉건적인 측면을 볼 때 갑오개혁에 영향을 끼쳐 정통적 질서의 붕괴를 촉진시켰고요. 밑으로부터 국민개혁을 형성했다. 그래서 여기 갑오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인제 뭐와 연결돼 있죠? 갑오개혁의 사회적 개혁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게 이제 있고 뭐 교종서에 이제 관련된 개혁 내용도 영향을 끼치죠. 그다음 반침략적인 것들 볼 때 이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 그러니까 뒤에 좀 얘기했지만 할빈당과 열빈당이나 영악당이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이 의병운동에 가담으로써 구국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할빈당하고 영악당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각각 이게 04년도 이게 14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리고 이들은 인제 뭐냐면 동학교도 관련돼 있어요. 이 자녀 세력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스스로 또 성격도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제 또 을미의병하고 을사의병 사이에 어 약간의 이제 10 년의 가독이 있거든요. 이게 1895 년에 일어났고 예 1905 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10년 동안에 가독이 의병으로서 뭐냐면 할빈당과 영악당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자녀 세력들이 다시 을사의병으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요런 내용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미국의 어떤 일본 유출 금지, 일본 상인들 폐해 제거, 일본 세력 제거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한계도 있었어. 한계를 보면 반봉건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근대 사회를 건설하기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근대적 사회 인식이 결여됐고 봉건 체제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 반봉건이더라도 한계는 있죠. 아까 지금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타도할 대상은 조선의 왕이 아니에요. 왕조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계합화 정권들 왜냐면 이 계합화 정권들이 일본하고 이제 빌붙어 갖고 뭐 했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계합화 정권 갑오개혁 이전에 일어날 때는 민씨 정권들 요게 타도 대상이었어. 그래서 조선의 왕은 착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민씨 정권이나 그 계합화 정권들이 일본하고 짝짝꿍해 가지고 완전히 인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우리를 막 뜯어낸다. 세금도 뜯어내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 중에 일부는 일부가 아니죠.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하고 이제 동학교도들이 누구하고 대원군하고 짝짝꿍 하려고 했죠. 그래서 서신을 보내서 "당신이 인제 우리가 인제 서울을 차지하면 너를 이제 뭐냐면 집정관으로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반위세가 있는데 자 반침략을 이제 주장하긴 좋아.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2차 봉기 때 일본군한테는 깨졌잖아요. 일본군들은 인제 겐트 기관총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총 일본식 그 명치 소총인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인제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은 해 봤자 뭐냐면 동학교도들은 죽창 그다음에 뭐 하승총 이런 걸 가지고 인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수행 능력이 부재됐다. 그래서 인제 반봉건 반외세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각각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이제 아간판청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아간판청 간의 세력 균형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청일 전쟁 있잖아요.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삼국 간섭 있었죠. 신문세 기간. 삼국 간섭부터 해갖고 노을 전쟁까지 아, 요 시기가 이제 뭐냐 세력 균형 시기야. 그래서 1895년부터 1904년까지 그 시기인데 요때는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세력 균형 시기였어요. 맞죠? 서로 인제 뭐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느 쪽이 우세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세력 균형 시기 때 우리가 인제 했던 강무 정권에 의한 강무 개혁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1904 년에 너일 전쟁에 의해서 인제 러시아가 패하고 나서 이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무 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좀 숨통을 텄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강무 개혁도 하고 그렇게 인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이 아간 판정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간이라는 말부터 인제 봐야 되겠죠. 이 아간은 그 당시 러시아를 한자로 적으면 아라사라고 했어요. 아라사. 그래서 인제 이걸 줄여 갖고 아간이라고 했거든요. 아간이고 화천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이걸 파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간 파천.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고종이 그날 창덕궁인가요? 창경궁에 있었죠? 창덕궁에 있었는데 여기를 인제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는 그 사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 시기가 인제 너일 전쟁 전까지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집권파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정동 구락파 세력들이야. 이들은 이제 친미 친러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인제 아가파천 이후에 집권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 대표적인 사람은 박정양이라든지 그냥 후에 인제 뭐냐면 매국노의 상징이 되는 이영환용 요때까지는 친미파였어요.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인제 있고 박정현 같은 사람은 인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초대 주미공사로 갔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때 이완용이 그 밑에 있는 비서인가 참사관인지 아직 그렇게 해서 따라갔고 근데 이완용이 의외로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유경고원에서 영어도 배웠고 요 박정희에 따라가면서 미국 생활 좀 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해요. 근데 우리가 친일파하면 일본어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일본어를 못해 이완용은.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동국악부 출신이었다. 이렇게 정동국악부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김웅직이 이제 사천 내각이 붕괴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김웅직은 인제 도망가지 않다가 민중들에게 돌을 맞고 죽죠. 예. 그리고 정도영이 이제 정동파가 인제 그 내각이 출범을 하죠. 그리고 을미개혁을 했던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중지시키는데 그중에 하나가 단발령이야. 이게 상당히 불만이 있었잖아. 그래서 단발령을 중지시켰어. 머리 깎고 싶으면 그냥 머리 깎아라.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단발하지 마. 단발을 자유를 맡겼죠.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 게 단발력을 중지하니까 반발을 더 하게 돼요. 예전엔 강제로 이제 뭐냐면 깎으려고 하니까 반발했는데 근데 이거 딱 중지하고 또 예전에는 또 반발하는 사람들 보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반발을 인제 하면서 우리나라 복식 스타일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잡세를 탕감하고요. 그 당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을미의병이 있었잖아요. 그 의병에서 권유해. 그러면서 을미의병을 익혔던 사람들이 되게 유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해산해라." 하니까 유생들이 "알았습니다." 해 갖고 해산을 하죠. 예. 그리고 일본 세력이 약화되는데 왜냐면 인제 왕이 야간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입김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있었다. 그래서 요 세력 균형 시기 때 그 당시 여러 인제 조약들이 만들어져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에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선지는 나왔어. 그래서 요거 한번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오지도 한번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한번 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는 주요 타겟이 다르죠. 일본은 한반도를 이제 노려요. 예. 러시아는 관심 있는 게 만주야.
예, 만주. 그리고 한반도는 부차적인 거야, 애들 입장 볼 때는. 그래서 인제 일종의 한반도는 완충지대도 역할로서 인제 하는 것이 만주에서 이제 뭐냐면 이익을 보장하는 완충지대? 그런 생각으로 인제 접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제 먼저 보면 베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제 러시아 공사가로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름 정도 외워 두시고. 자, 베베드 고문학학생인데 요걸 경성의정서라고 또 해요. 경성의정. 예. 1896년 5월 14일 날 맺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러시아의 정책 우위를 인정해 주고 러시아가 조선에서 일본과 같은 군대수를 보장받고 대신에 일본은 서울 부산 간의 전신선과 서울 및 개항장의 일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일본이 무관 대신에 러시아의 군사 재정 고문을 교체한다. 요 내용이 인제 뭐냐면 그 베베르 고문어 강세예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동수 주둔 그다음에 그 결과로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했고 이권 침탈에 기반이 됐고요. 후에 이제 이게 아간 파천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죠. 자, 거기에다가 또 인제 그 당시 최국 대우를 빌미로 해서 러시아가 가져가니까 "우리도 달라." 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이 또 가져가잖아요. 예. 요런 내용들이 인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건 뒤에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럼 러시아의 로마노프 비밀 외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인제 우리나라 역사와도 있지만 중국 역사, 청나라 역사와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요건 인제 보면 그 당시 니콜라이 2 세가 인제 대관식을 할 때 그 당시 청나라 뭐 우리나라 대관식에 참여했겠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하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비밀 협정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청나라하고 인제 무슨 협정을 맺었냐. 요거는 인제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요거 자체가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건 중국사 한라 관련돼 갖고 기출문제 나왔어. 예전에 동청철도 관련된 내용 할 때 나왔거든요. 북만주철도 이거는 뒤에 이제 중국사 좀 얘기할 텐데 자 하여튼 러시아가 동만주철도, 동천철도, 예 북만주철도라고 또 하죠. 동만주철도에 대한 대가로 일본 침략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죄인데 그 대상 지역을 동아시아 러시아 영토, 중국, 한국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동만주 철도, 동천철도의 부속권을 주고 대신에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했다. 청나라가.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일본은 그 당시 루마노프하고 야마가나가 만나 가지고 "너희 양국 주둔 지역 주군 사이에 완충지대 설정하자." 그래서 인제 논의를 했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러시아 입장 볼 때는 한반도 자체를 지배하는 목적이 아니야 얘네들은. 지배하는 것보다는 만주를 장악할 때 일본하고 그 러시아 간에 완충지대로서 한반도를 인제 역할을 인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는데 일본이 39 도선을 제안했는데 러시아가 반대했어.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제 뭐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인제 이렇게 인제 했는데 뭐 이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이 요거죠. 자 조선 민영왕이 이제 그때 민영을 참였는데 조선공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러시아의 군사기관 재정공을 파견 요게 인제 있죠. 그래서 이걸 입장에서 인제 러시아가 군사기관 재정공을 파견했는데 요거 누가 반대했어요? 독립협회가 반대했죠. 이권 수호 운동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왜 인제 이게 파견했냐? 이유도 있어요. 러시아 세력이 강하게는 러시아를 통해서 누굴 견제하는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조선은 그 당시 EEZ라는 그 외교 정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러시아나 일본 같이 한 국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에게 우리나라 이권을 줘 가지고 그들에게 인제 이해관계를 우리하고 일치시킨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커지는 것을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거야. 누가 서로 간에 다 이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커지면 당연히 견제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아간 파천 이후에 그 당시 인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권을 외국한테 넘겨준 것도 물론 이제 체육대회 같은 강요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EEZ를 통해서 균형 외교를 통해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가 인제 그 민영화의 협정을 통해서 군사기관과 재정공을 파견했고 한려은행을 설립을 했는데 독립협회가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고 말았죠. 예. 근데 러시아 입장 볼 때는 독립협회 반대가 편협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괜히 여기 이제 한려은행 설치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일종의 중앙은행인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또 와 갖고 러시아 압력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야. 러시아 입장 볼 때는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그냥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저 만주 지역까지 자기가 손해 볼 수 있다. 얘네들이 영국, 프랑스 뭐 이 미국 같은 나라들이 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또 뭐 수업이 있으면 또 만주도 인제 이거 가서 또 자기가 장악한 지역을 딴짓 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려난 거예요. 예 이거는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세력군영과 관련된 것은 인제 로마노프하고 야마가타 협정이죠. 그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니신-로젠 협정이 있어요. 니신-로젠 협정. 자, 이 니신-로제 협정은 인제 뭐냐면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책 이해관계를 상호 승인한다. 한 양국은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훈련고관과 재무고관 파견 시 서로 사전에 협의한다. 요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근데 성격은 조선에서 일본의 경제 우위를 인정한 거다. 그 당시 인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고 있었죠, 야금야금. 예. 이런 것들 인제 인정한다. 그리고 한반도에 둘러싼 세력 균형이 너일 전쟁까지 지속이 됐고요. 예. 그리고 위화더 사건 이후에 인제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죠. 예. 그때 이제 내걸었던 논리가 인제 앞에서 중러 비밀 동사 동맹 군사 동맹 때 맺었던 동만주 철도, 그러니까 북만주 철도, 동천 철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만주 철도를 이제 자기가 러시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했던 거야. 위화단 운동 사건 당시에. 그럼 위화단 사건이 끝났으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건 명분에 불과한 거고 요걸 이제 만주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인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제 중국 국내에서 인제 거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화 운동을 인제 청나라가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력파들이 인제 생긴 거고 이건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러시아 정부가 만주를 인제 나름대로 장악했다고 생각하니까 한반도를 다시 39 도선으로 분할을 제한했어요. 원래 일본이 제한했던 것을 러시아가 반대했다가 이번에 자기가 유리하니까 39 도선을 내민 거죠. 근데 이번이 이제 그건 또 제한한 거죠. 거절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독립협회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독립협회. 음. 자, 독립협회인데 자 여기에서 인제 먼저 명칭상 좀 볼게요. 이 독립협회의 명칭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부터 독립이죠? 이건 중국부터 독립이야. 일본부터 독립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먹기 시작 전이니까. 그래서 중국은 예전에 우리를 속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독립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예. 독립국이 생각하고 속방이고 다만 정치나 이런 경제 이런 요건에서 자주의 나라다. 수수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속방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깨졌잖아.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가 더 이상 어 뭐냐면 중국의 속방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때 그 뭐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인제부터 인제 우리가 인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해서 독립협회를 만든 거야, 독립협회. 예. 그래서 이제 명칭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독립협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재필이죠. 이 사람은 이제 20살 때 갑신전변에 참가했잖아요. 갑신전변에 참가해 가지고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에 가죠. 미국에 가 갖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여자들 명문 여자와 결혼해서 명문가 여자와 결혼해 갖고 거기에서 인제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돌아가겠다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인제 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창립하죠. 거기에 인제 그 당시에 또
정동파 내각들 있죠. 정동파 내각들이 이 서재필을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서재필하고 이 정동파 내각들, 그러니까 이제 정동파 세력들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 지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등이 빚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해체가 되겠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서재필하고 정동파 내각이 이제 정부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고 서재필 활동을 많이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들의 인제 그 활동의 역사적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볼게요. 자, 이들 보면 인제 크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로보트름과 미트로보트름이 동시에 있었다고 했죠. 그 위로보트름은 갑신전변과 그다음에 갑오개혁 이런 게 있었고 아래로보트름은 인제 이모군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요렇게 인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위로보트름과 아래로보트름이 하나로 합쳤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독립협회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인제 보통 그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바탕이 됐다. 왜냐면 다양한 계층이 인제 참여했잖아요. 처음에는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민중들까지 이렇게 인제 시작됐잖아요. 예. 그리고 있고 이 독립협회의 특징은 반봉건은 확실하죠. 자, 그렇지만 반외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택적으로 인제 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인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반대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또 대환영하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인제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가 또 뭐하고 겹치냐면 아가판전 시기하고 또 뭐냐면 강무 정권 때 강무 개혁하고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기를 좀 잘 보면 되게 아간파천이 인제 있었는데 이게 1896년 2월 달이죠. 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1896년 7월 달이야. 이게 만들어진 게. 그리고 나서 강무개혁. 음 요때 이제 강무개혁이 1897 년에 있었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시점이 1898년 12 월에 있었다면 강무개혁이 1904 년까지 가죠. 여기가 이제 강무개혁 기간이야. 그래서 독립협회 기간은 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가파천 시기 중간하고 그다음 강무개혁 이렇게 인제 시기 요걸 인제 하는데 자 특히 인제 갈등이 이제 많이 빚었던 시기가 뭐냐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갈등이 빚었지만 요 시기가 되게 갈등이 빚었죠. 예. 이렇게 인제 요거 있고 하여튼 요 시기에 거쳐 가지고 인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인제 이 강무개혁을 하면서 요 당시에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인제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군권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는데 독립협회는 군권보다는 뭘 강조했죠? 민권을 강조했어.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상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이제 독립협회 해체가 이 강무개혁이 내걸었던 인제 그 근대화 방향 강력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와 충돌하면서 이제 해체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인제 아간판천을 다시 돌아와서 아간판천 영역을 보면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요. 친러 내각이 성립되죠. 그리고 열강의 이단 침탈 이권 침탈이 극심하는데 아까 지만 최국대우 그다음에 조선 정부의 뭐 이의제 뭐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당시에 예전에는 이제 부채제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4 부를 전국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요걸 다시 8도 체제로 바뀌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책에서는 아가파천 시기 때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강호개혁 때 했다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하면 8도 체제 복귀는 그 도체제 복귀는 아간파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서재필이 이제 기국을 했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의사고,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인제 자유민주주의 개혁 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주적인 독립 국가 수립을 추구하면서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귀국할 때 이름을 서재필이라고 인제 보다는 필립 제임스라고 했거든요. 음. 미국식 이름이에요. 서재필이 고치면 필제서적. 이걸 인제 미국식으로 고친 거야. 필립 제임스라고. 예. 그래 갖고 인제 고치고, 이 사람이 20살 때 쫓겨났잖아. 그래서 미국에 인제 가서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을 잊어먹었어. 간단한 한국어는 인제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연설하거나 이렇게 인제 얘기할 때는 한국을 모르는 거야, 그 이상의 한국을. 그래서 연설할 때도 영어를 했다고요, 영어를. 자기가 한국어 모르니까 영어를 한 거야.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인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동의협회의 목적은 계층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요.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도 있다. 이건 뭐냐면 포면적인 거죠. 예. 하여튼 이 포면적인 목적이 있고, 초기 때는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그 친미, 실력파였던 정동군악부 세력들과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완용 같은 사람이 글을 되게 잘 썼다고. 그냥 글을,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다는 게 지금처럼 이게 사자에 들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다는 게 문장력이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서체가 뛰어났다는 거야. 예. 그래서 독립협회 헌판을 직접 써 줬어요, 이완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친러파나 친일파처럼 정동국악부 같은 성향의 관료들을 결집시켜서 근대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 정책을 했죠. 그리고 초기 때는 정부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예. 지원을 많이 받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고종 입장을 볼 때는 그 당시 또 왕실에 떨어지는 위상을 좀 세우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또 활동을 또 지원한 것도 있어요. 예. 자, 구성을 볼게요. 자, 요 구성은 초창기 때 이제 구성을 중심으로 인제 좀 보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건양협회라는 인제 단체를 중심으로, 이 건양협회는 인제 그 서재필이나 그다음에 유길중 같은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단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거기에다가 정동국악부, 그다음에 그 남궁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궁옥.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종의 인제 뭐랄까 근황파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유학자들이야. 개양 유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포장포장한 그런 유학자들이 아니라 좀 근대 문명을 받은 개양 유학자들인데, 이들 입장 볼 때면 '개혁을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남궁옥 같은 뭐 정교, 나수현 이런 사람들이 인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인제 점점 세력들이 확대되어 가면서 일반 민중들도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뭐냐 관료들 이렇게 있다가 그 당시 민중들로 이제 확대되는데, 초창기 때는 민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대부분은 관료 세력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동의협회의 인제 뭐냐면 활동 내용들을 인제 제가 4 시기로 이렇게 나눴어요. 4 시기로. 자, 여기 보면 운동의 추진세력과 운동의 방식, 대정부 관계에서 인제 변화해서 인제 봤는데, 자, 일단 4 시기 볼 때 1 기는 정 그 주로 인제 정부 관료들하고 인제 짝짝꿍했던 시기죠. 그래서 주로 인제 정동국악부 출신의 고 관료들이 주도했던 시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시기하고 겹치냐면 아간파천 시기하고 겹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독립문이나 독립권을 건립하고 독립협회나 월부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료 중심의 어떤 사교 성격이 강한 그 모임이었다. 그래서 친러파, 뭐 친미파, 이런 관료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중 진출기는 인제 언제부터 보냐 보면 이때 인제 토론회를 시작해요, 토론회. 토론회 시작하면서 그때 인제 뭐
만민 공동의 개최 의견도 등장하게 되면서 요즘 민중의 지출이 하는데 민중이 지출하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관료 세력들이 그냥 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강연회나 토론회가 개최되고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서 계몽 운동하고요. 민중을 이제 회원 가입을 이제 허용하게 되고 요때부터 이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색깔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부와 갈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치껏 이제 뭐냐면 뭐 관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반려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반려 운동이 이제 시작이 이런 관료들의 이제 어떤 그 이탈 영상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특히 이제 친러파 관료들이 많이 탈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 민중 주도기로 넘어갈게요. 인제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중들이 주도를 하겠는데 요 시기가 이제 고 광민 그 만민공동회 개최했던 시기죠. 여기는 이제 만민공동회가 이제 제안됐던 시기고 요게 제안하고 나서 개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구국 선언 상송을 이제 만들어지고요. 최초의 이제 만민공동회가 개최돼요. 만민공동회 이제 기초문이 나왔죠. 그다음 자유분권운동 이제 우리가 아는 자유민권운동, 국민참정운동 이런 것도 있고 지방지회가 설치되고 이권승원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인제 정부의 갈등이 인제 거의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부산 전형도 사건이나 그 전형도 조차 반영 조차 반대나 반영이 아니라 반대죠. 그다음에 러시아 고관의 고문 철수, 한려은행 폐쇄 이런 것들을 인제 했다. 근데 예전에 이권수 운동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문호 나왔어요. 이거 예문호.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러면서 그 1898년 9월 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뒤에 좀 얘기했지만 김옥률의 독차 사건이 등장해요. 요거는 지금 얘기했네. 예. 이 사건이 뭐냐. 김옥률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그 통역관 출신이에요. 통역관인데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고종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종을 암살하려고 했어. 공종하고 순종을. 어. 그래 갖고 그다음에 고종이 커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영화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영화도 인제 관련돼서 나왔죠. 커피에다가 마약을 되게 진하게 탄 거야.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좀 한 모금 마시니까 좀 이상하거든. 뱉어냈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순종을 보니까 이 꼴꼴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순종이 마시더니 막 꼬꾸라지죠. 그래서 순종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열을 받아 가지고 고종이 이 김옥룡 같은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 헌법제도가 형사제도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연자법 같은 걸 부활하려고 했어요, 연자법. 고문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뭐냐면 갑오개혁 때 폐지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다. 노육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인제 민중하고의 갈등을 이제 뭐 겪고 있다가 결국에는 인제 타협을 봐서 박정희 내각이 수립된 거야. 예 박정희 내각이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내각이죠. 예. 그리고 "간민공동회를 개최하자." 해서 박정희 내각이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간민공동회는 종전의 만민공동회에다가 관료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간민공동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게 갑자기 뭐 생긴 게 아니라 종전의 만민공동회에다가 관료들이 인제 정부 관료들이 같이 해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반포됐다. 그래서 이 중추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해산이 됐죠. 독립협회가. 예. 야 근데 독립협회가 해산된 거는 인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임명수 사건 때문에 해산했는데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이제 반발이 컸고 갈등 곁에 결국에는 그 만민공동회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기, 2 기, 3 기, 4기 요렇게 인제 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 이것을 어떻게 또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정보의 관계를 통해서 인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호적인 관계와 인제 여기 음 적대적인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기, 2 기, 3 기, 4기 보면
자 1기 때는 정부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근데 2기 때는 인제 여기에서 인제 반일 운동이 시작되고 막 등하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3기 때 들어가면 더 악화되죠. 이권 수호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악화되고 최대 악화된 게 이제 저점을 찍은 사건이 김홍렬 독사 사건이거든요. 요때 이제 뭐 연좌법을 불안이 어려우면서 떠들어대다가 결국에는 극적으로 인제 했다가 다시 좀 약간 관계가 개선됐다가 이제 임명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다시 폭파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제 잠깐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할 때 헌의 육조라든지 그다음에 중추용 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료협회는 크게 두 가지 인제 흐름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윤치호 난공을 따르는 세력들과 그다음에 인제 서재필 과 박용을 따르는 인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윤치호하고 남궁호는 좀 약간 궁합이 안 맞죠, 색깔이. 여기는 계아파, 얘네는 뭐죠? 계신 유학자들. 어 얘네들이기 때문에 좀 짝짝꿍이 맞진 않지만 좀 별개의 인물로 인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한 묶음 묶었냐? 일단은 내가 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묶은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국부셈, 신부셈이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신국부셈에 있는 내용이구나. 예전에 이제 금성교과서인가?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학계의 한 관점인 것 같은데 왜 묶었냐면 얘네들은 다르잖아 사상적으로. 근데 공통점이 있어. 얘네들은 최대한 정부에 협조하려고 했어요. 음. 그렇지만 사상적으로 얘네 개합하고 남궁홍은 전제 항제권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만 공통점이야. 여기는 윤치호하고 남궁호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윤치호와 남궁호는 정부에 협조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남궁호 같은 경우에는 전제 항제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자. 자 이런 계열들은 동도서기 계열 또는 근황파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계하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이들은 유학자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계하의 필요성을 느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잖아. 근데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재필 같이 어떤 이제 지식인 중심, 어떤 시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주로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하자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강로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색깔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들 중심으로 해서 인제 간민공동회가 개최됐고 그다음에 현위육조가 결의됐다. 이거 아마 인제 인치호 쪽에 인제 입장을 많이 나는데 남궁옥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둘이 섞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제 그때 이제 박정희 내각이 출범해서 출범하고 간민공동회 주장이 수용되면서 이게 내각 출연이 인제 거꾸로 됐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간민공동회가 인제 수용되고 나서 이게 어 박정희 대학이 인제 출범한 거죠. 제가 이제 아까 거꾸로 설명한 것 같아. 예. 간민공단을 개최하면서 박정희 대학이 이제 뭐냐면 수립됐는데 요걸 kontro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선후 관계가 예 요게 내각 수립이 여기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중추원 장정을 개정하고 재정 개혁을 약속했고요. 협회와 신문 규칙을 제정하고 학교 상공학교 설립 및 개혁적 조치를 반포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인제 윤치호가 인제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남궁옥 관련된 내용은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만 보시면 윤치호하고 남궁옥을 함께 핏길 묶어 가지고 윤치호가 왜 전제왕권을 강조해서 좀 안 맞죠. 근데 여기는 양국 관련된 얘기 이쪽 얘기고 요쪽이 주류예요. 네 정부와 협조해서 그다음에 간민공단을 주장 수행해서 네 박정희 내각을 출범시켰고 그다음에 중추원 장정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3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현위 6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위 6조. 예. 이 현위 6조는 기초에 나왔던 거죠. 음.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일단은 인제 보면 첫 번째 볼게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간민이 학세하여 전체의 왕권을 한 건을 경고할 것."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걸 인제 보면 전체 한 건이니까 얘네들의 의견을 좀 수용했다 보시면 되죠. 남궁홍이나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어 이건
그 앞에 내세웠던 그 대의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인 2 조부터가 인제 주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보면 외국과 이권을 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청 위장과 합동 나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고종이 뭐 이권을 다 나눠 줬잖아, 지 멋대로. 그러니까 너 멋대로 이제 뭐냐면 나눠 주지 말고 중천 위장의 어떤 그 합동 나뉘어 갖고 같이 하자. 이렇게 본 거죠. 중천 위장은 이제 아까 인제 중청 장정 개혁을 통해서 인제 만든 중천이죠. 이 중천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국가 재정을 탁재부에서 정관하고 예산 결산은 국민에 공포할 것. 자 요거는 이제 강호개혁 시기 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는데 강호개혁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강호개혁 때는 군부 일체가 아니라 군부 분리였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국가 재정은 탁재부가 이제 맡고 그다음에 그 왕실 재정 같은 경우에는 내장원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탁재부는 국가 관리 그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다 공개된 거야. 이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왕실의 기관이었던 내장원은 어차피 왕의 어떤 사공국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 없겠죠. 거기에 절차를 무시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강무개혁 때는 탁지부가 아니라 요 편리한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내장원에서 인제 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제 비판하면서 "탁지부에서 정관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두 공표해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포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자복할 시 한 뒤 시행될 것. 이거는 인제 무슨 사건하고 연결됐냐면 앞에서 얘기한 김옥룡 그 뭐냐면 독사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룡 독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연좌법 실시하면서 예전 제도를 부활하니까 거기에 독립협회 사람들이 되게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독립협회 사람들을 잡아서 족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항의 차원에서 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고 요때 인권 지금 인권은 다 쓰잖아요. 개나 소나 다 인권이라고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인권을 최초로 썼던 용어가 누구냐면 독립협회야. 요때. 김옥룡의 이제 독사 사건 이후에 그에 대한 어떤 노력법이니 뭐 이런 것들 부활하려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인제 뭐냐면 독립협회들이 항의했고 독립협회 잡아가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제 수사를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그래서 최초의 요건은 인권이란 말은 이제 이 독립회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책임감을 이제 임명할 때 정부의 그 뜻을 물어 중의를 다할 것.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조선 후기 때 인제 뭐냐면 그 대신 중에 청으로 아니 조선 후기 때 인제 뭐냐면 그 대신 중에 처음부터 이제 임금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벗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조선 후기 때 그 임금이 임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벼슬 간직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요때는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그 어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대신에 청으로 임금이 임명권을 가진 벼슬 간직을 이제 얘기한 게 칭의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고국 관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어떤 이제 당상간, 당하간 이런 식의 간제가 붕괴되고 갑오개혁 때 잠깐 갑오개혁에 들어가면 1차 갑오개혁 때 이렇게 볼게요. 1차 가볼 때 간등이 12%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칙인간, 주인간, 강인간인데 이 칙인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어떤 이제 그 대신에 청으로 인제 뭐냐면 그 정 갈 그 왕이 임명했던 간직이 아니라 이때 칙인가 이런 것은 고급 관리를 얘기해요. 예. 고급 관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장차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칙인간이죠. 그래서 이걸 임명할 때 너가 멋대로 임명하지 말고 고종이 멋대로 임명하지 말고 항상 이제 뭐냐면 정부의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뭐냐 생각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임명해라.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자 그다음에 정해진 규범. 이 홍보 실사를 따를까?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자 여기에서 쭉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앞문장은 이제 전제 하건이지만 뒤에 있는 이제 2 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뭐야? 전제 하건이 아니라 전제 하건은 뭐냐면 그 견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입헌군주제. 그럼 왜 이 현실주의 전제왕권이나 이런 말들이 들었냐. 일단은 여기 정부의 입장은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었고, 난공 같은 이제 뭐냐면 동도서기 계열의 이제 입장도 또 반영할 필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2 번, 3 번, 4 번, 5 번은 주로 뭐냐면 이제 서재필, 박용호 계열이나 뭐 이 윤치호 계열들이 입장이 다 반영된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주성을 가진 인제 군주 전 주권 국가의 항의가 왕권의 자의적 사용 견제를 통해 민권 항의. 최초로 인권을 강조했다. 입헌군주에 지향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입헌군주의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국부셈인가요? 국부셈에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했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예. 예,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입헌군주에 지향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추 위장의 합동 라인의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열강의 입금 침탈 제도를 막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윤치호와 난공을 따는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협조적인 사람들 있죠. 그와 달리 좀 정부와 대립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재필하고 박용호 같은 인물들 따르는 인사들인데, 자, 서재필을 제가 필립 제임스라고 불렸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식 이름이 필립 제임스예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전제 군주화를 거부하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본은 공화정 실시를 주장했고요. 러시아의 알렉산프레브를 제정공 초빙을 비판하고, 그 서재필 자체가 미국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과 미국 중심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되게 간대. 서양에 대해서 되게 간대하고. 미국이나 뭐 영국 자본은 되게 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개성문하고 독립과 비슷하죠. 이런 것도 인제 서재필이 상당히 친유럽적이고 친서양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 같아. 그래서 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주도 세력이고요. 정부의 탄압을 반발해 상소운동을 전개했고, 자주국군 운동을 전개하면서 계하 세력과 민중을 결합시켰다. 그래서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원래 그 전국 고문으로 왔거든요. 예. 고문으로 왔는데 돈을 받고 인제 고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도 그 뭐냐면 알렉세이프의 고문 초빙도 뭐 비난하고, 공중을 막 고종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립하게 돼. 그리고 정부에서 서대필의 고문직을 해임하고 결국에 미국으로 돌아가죠.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서재필을 따르는 인사들이 만민공동에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만민공동에 개최하고 헌의육조에 있을 때는, 공표할 때는 서재필은 미국에 있었던 거죠. 예. 서재필은. 그래 가지고 이런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윤치와 남궁호는 뭐냐면 정부의 협조적인 입장이었고, 어떻게 타협하려고 좀 뭔가 이끌어내고 개혁을 이끌어내고 했고, 이에 비해 서재필과 박용호는 좀 대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인제 윤치호하고 남궁호의 공통점도 있지만, 남궁은 전제 환경을 바탕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윤치호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뭐 입헌 군주제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래서 얘네 둘이 합작으로 만든 게 헌의일조인데, 얘네들의 세력이 좀 컸기 때문에 얘들도 합작했겠죠. 이게 붙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1조 내용은 뭐 정부의 어떤 안면, 체면 좀 살려주고 남궁의 입장을 받아서 인제 전제왕권을 내렸지만, 2 조부터는 완전히 입헌 군주제의 내용이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동의협회 활동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인제 또 볼게요. 이게 이제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다음에 자강개혁,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보는데, 처음에 했던 것이 자주국권 운동이야. 이 초창기 때 개혁 운동이 주로 자주국권 운동인데, 자, 자주국권 운동은 인제 내용이 뭐냐. 국가의 자주와 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자주 독립과 주권 국가를 수립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인제 했던 것이 영웅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했어요. 영웅문이라는 건 뭐냐면 인제 은혜로운 이를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만든 연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중국의 어떤 사대 의식이 반영된 건데, 요걸 헐고 뭐냐면 독립문을 건립을 했다. 예, 우리가 인제
독립을 건립한 게 누구부터 독립했어?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거죠. 음. 그래서 청을 맞이해서 했던 사대 의식이 반영된 영을 헐고 요게 독립문을 건립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문은 사대 개선문을 보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말 잘못했는데 영웅문은 이제 청나라 사신이 올 때 맞이하는 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숙박시설 연빈관은 모화관이라고 했어요. 모화관. 예. 그래서 일단 모화관이 인제 뭐냐면 중국 사신 연빈관이다. 이걸 헐고 독립관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간영회와 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인제 민중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 의식을 고조시키고요. 그 독립수호 결의안을 건의하고 독립 공원을 건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립공원을 건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고종의 한국 요구와 열강의 내적 간섭을 봤는데 아마 이거 아가파천 시기하고 인제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인제 이권 수입 운동이에요. 예. 이권 수입 운동은 독립협회 활동이기도 하지만 뒤에 나온 경제 구구 운동의 또 일환으로 인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서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문제가 나온 건 아니라 예문으로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권 운동의 이제 주요 비판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 러시아죠. 왜 러시아가 이제 비판했냐면 일단은 서재필 자체가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미국문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또 아간 판전 이후에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탈취해 가니까 그걸 이제 보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보면 러시아의 목포 중남포 해역 토지 매도 요도 어 러시아의 목포 중남포 해역의 토지를 매도하는 걸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땅을 사들이려고 했죠. 저 정도에 대해 보통 있고 이거 뒤에 있고 프랑스, 독일의 강상체육권 요구 저지. 그다음 러시아의 저영도 조치하 저지. 자, 저영도라고 하는 곳은 부산에 있죠, 부산에. 그래서 왜 필요했냐면 이때 배들이 증기선이었어요. 증기선은 인제 석탄을 가지고 인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탄은 무겁죠. 그러니까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 그래 갖고 석탄을 좀 싣다가 운행했다가 석탄이 부족하면 어느 기항지에 들러 갖고 석탄을 또 보급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용도가 상당히 그 쯤에서 좀 유리했어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출발해서 저용도에 들면서 석탄을 받고 또 이렇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석탄국 뭐냐면 러시아의 저용도 저차를 이제 저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일본 석탄고 기지 반환. 한러은행 폐쇄. 한러은행은 인제 러시아가 이제 만들었던 은행인데 일종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폐 발행권과 국고 출납금 등 이권 해독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폐쇄 요구를 하니까 폐쇄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한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로마노프 민영화 외교회가 있고 그때 인제 만들어 주겠다 해 갖고 이제 러시아가 우리 측 요구를 받고 인제 하려고 내가 만든 거예요. 예. 물론 자기의 꿈꾸는 속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독립회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겠어요. 이 만주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괜히 한반도 문제에서 손안을 피워 가지고 영국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한테 신경을 건들 필요 있겠냐. 그래 가지고 그냥 물러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들의 한계를 보면요. 일단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하죠. 물론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도 인제 반대를 했지만 주 타겟이 러시아야, 러시아. 자,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철도 부속권이나 강상차역권을 환영해. 근대화를 위한 어떤 자원 개발 이유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위한 자원 개발이고 그다음에 선진 기술이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좀 약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이제 앵글로색슨 계열이죠. 그 문을 혹은 뭐냐면 서대표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걸 볼 때 이권수 운동은 주로 러시아를 타겟으로 했고 대개 보면 좀 약간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되게 반대를 하는데 미국하고 그 당시 인제 영국은 등등은
대환영이다. 뭐 이런 태도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에서 잠깐 이 프랑스도 잠깐 반대인데 원래 프랑스에 대한 감정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나 뭐 이런 게 강상 채굴권 요구 저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러프 협상을 그 당시에 맺어졌어요. 러프 협상이 삼국 협상 중에 제일 그 두 번째인가? 그때 인제 맺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이제 맺어지고 나서 그 당시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친해진 걸 보고 '아,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게 이제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반대한 것 같아. 근데 주 타겟은 러시아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반러운동 같은 경우도 펼쳤죠. 이것 때문에 정부하고 인제 뭐냐면 갈등을 빚게 돼요, 그 이권 수호 운동과 함께. 예. 게다가 뭐 구국 선언 상소문이나 그다음에 이 반려운동의 일환으로 처음에 만민공동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인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해서 러시아 지원을 거절하기 위한 개최 목적으로 이제 반민공동을 개최했고, 결국에는 이제 재정 고문과 군사 고금을 이제 철수시켰다. 러시아 입장을 볼 때는 한반도가 주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자강혁신 운동을 인제 볼게요. 자, 자강혁신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 모든 그 국정 모든 분야의 일대 변화를 통해 국력을 배양하는 근대화 사상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 갖고 인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좀 많이 생각이 됐는데 요거는 좀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구국선언 상송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자가혁신 운동은 인제 뭐냐, 내용 보면 정치 체제, 행정 제도, 재정 제도를 개혁을 표방했죠. 이때 정치 재정은 이권군주의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방력 향상 도모. 근데 여기에서는 좀 표면적인 내용만 한 것 같아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측면이 많아요. 강무 정권이 그다음에 해군력 강화 일환으로 양무, 서양식 그 배를 인제 하려고 하니까 "그거 왜 돈 들여 갖고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그냥 버팅을 내었던 거고, 경제력 향상을 해 갖고 있는데 요걸 좀 볼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야. 이때 자유주의라는 거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뭔가 경제를 하려고 한다.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강무 기업하고 좀 달라요. 강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특정한 기업을 양성해 갖고 좀 약간 보호무역 중심으로 인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시장보다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 시장을 인제 통해서 개혁을 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화파의 어떤 생각들과 어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죠, 이 사람들은 급진개혁파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당시 강모 기업들이 주장했던 세력들하고 인제 좀 금화파 세력들하고는 생각이 달랐다. 경제관이 많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외국 자본을 도입을 통해 상공을 발달하고 그래서 있고, 공장의 건설에서 상공을 발전을 하고요.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그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국가의 어떤 주도하에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던 그 근황파, 그 당시 강무 개혁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공령 실시를 반대를 하고 철도 파괴 운동을 반대했다. 자, 그리고 인제 근대적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력 발전이나 토지 기반, 상품 작물 재배, 농업 기술 개선을 통한 농업 생産발달, 상업 활동의 자유, 동양을 통해 무역 확대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일부 그 당시 강무 개혁의 어떤 추구했던 세력들하고 좀 입장이 비슷했지만 상업 활동의 자유나 그다음에 뭐 무역의 확대 요런 것들은 좀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강무 개혁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주도 아래 정부의 어떤 그 유착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일종의 정경 유착이죠. 그리고 보호무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좀 뭐냐면 안정화시킨 다음에 보호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제를 키우겠다는 발상인데, 요런 측면에서는 예 그 강 동료협회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개혁 실시 촌마다 학교 교육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을 펼쳤거든요. 네, 요 부분 이제 쭉 할게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 주권 확립을 통해서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주주의 사상이 자유민권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1 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 영어 이름이 제가 잘못 얘기한 필립스 제임스인가?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영어 이름을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좀 얘기하거든요. 음. 필립 제임스? 어 필립 제임스 맞는데?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인데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재산권을 보호해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독립협회 투옥이나 독립회 회원의 투옥이나 재판 없이 유배형이 처한 사건을 계기로 인제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정부가 독립 회원을 투옥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연자제 같은 걸 실시하려니까 반대 투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 갖고 투옥시키고 항의의 측면으로 재판도 열지 않은 채 유배형을 처한 사건을 계기로 독립협회에서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를 또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권 같은 개념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보를 독려했고 국민 참정권을 포괄했다. 그래서 간선과 민선위원을 시에게 중추원 간제를 반포했다. 중추원은 이제 잠깐 여기에서 인제 보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요거 보고 얘기할게요. 중추원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고 올해도 이제 기출문이 나왔죠. 이 중추원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려 시대부터 비슷한 관측이 있었잖아요, 중추원. 물론 역할은 완전히 다르고 그러지만 그래서 인제 일종의 중추원이 자문기관이었다가 음 조선시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기관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또 자문기관으로 바뀌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종의 인제 간병기관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구한말 때 인제 뭐냐면 중천 역할 요거 관련돼서 독립회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강병기구에서의 인제 그 당시 인제 역할 변화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때 중천은 독립회의 중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중추원은 그 당시에는 그냥 뭐냐면 자문기관에 불과했는데 요걸 인제 뭐냐면 입법기관으로 바뀌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이 이제 신중추원 간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중추원은 다음 사항에 심사하여 의정하여 청사를 할 것. 그래서 법률에가 칙령을 제정 폐지 혹은 개정을 관한 사항. 거의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서 임금에게 상정하는 사항. 사암이 아니라 사항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 그다음에 칙령을 위해서 의정부에 문의한 사항, 의정부의 임시 건의에 대해 문의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이제 다한데 이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 이거죠. 예. 그래 갖고 뭐 완전히 의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준입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성을 보면요. 중천 신간제에서는 의원 50명 중에 반수인 25명 황제와 정부가 임명하고요. 약간 인제 뭐냐면 상원하고 인제 비슷한 개념이고 25 명의 인민협회에서 투표를 선거하되 당분간 독립회 인민협회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독립회에서 50 명을 인제 25 명을 선출하죠. 하원하고 인제 비슷한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독립협회가 인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동료회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입헌군주의를 주장하고 의회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민권을 강조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들도 대단히 뭐냐면 엘리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민중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당장 민중들에게 어떤 뭐 정치적인 의식 그 권리를 줘서 하면 나라 개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얘들 우리 아래에서 좀 약간 정치하다가 민중들 훈련시킨 다음에 정치적 권리를 줘야 된다. 그런 어떤 계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뭐 동료협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그 당시 중국의 지식인도 그렇게 다 갖고 있었어.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중국사에서 얘기하겠지만 손문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민중들에게 당장 정치 권리 주면 개판된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이제 정치 권리는 주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그 애들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얘네들 민주주의 의식이 성장한 다음에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민권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 하원이 아니에요. 상원 같은 거. 그런 의식에 이제 의회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황제와 정부는 각각 25 명, 동료협회는 25 명 이렇게 인제 각각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개혁 내각이 무너지면서 동료협회 이제 회원들이 간부가 퇴폐되면서 이 같은 개혁 운동은 좌절됐고요. 다시 중추원 간제가 개정돼요. 그러면서 황제가 모든 위원을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문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자문, 입법, 자문 이렇게 중추원의 어떤 간제들이 구한말 때 변화가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추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중추원 간제 내각의 자문기관이었다가 중추원 신간제 해 가지고 입법기구적 역할을 했다가 게다가 예전에 이제 동료협회 해산과 함께 역할이 다시 환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추원 간제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권 운동에 또 관련된 내용들 계속 볼게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독립협회를 조직을 정비했다. 그래서 당내 민주화도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인제 독립협회 안에서 민주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평의제를 설치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평의제 관련된 내용은 368 번에 있거든요. 예전에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는데 요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공부하실 때 가끔씩 시간 되시면 실제 근현대사 그 교과서를 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 지금 나오는 한국사 교과서도 잘 돼 있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뭐냐 세부적으로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7차 근현대사 교과서였는데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독립협회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협회 안에서의 민주화 예요. 리시고타는 당내 민주화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는 만민 공동체의 공동의 성격 개최를 통해서 정치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고 민중들의 의사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 근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독립협회는 평의제를 두어 그들에게 의안 상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총대의원, 총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대의원을 선출하여 결정사항을 집행을 위임했다. 그래서 당내의 어떤 그 독립협회 내에 민주화를 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정부가 김홍룡 독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독자 사건을 계기로 해고 인제 뭐냐면 연자법을 인제 부활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악법 부활은 보수파 관료들 파면을 요구하고 그때 학생과 상인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인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독립협회에 의해 뭐냐면 해체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의협회 해체 과정이 재작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요게. 그래 갖고 요 재작년에 나온 것이 좀 약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협회 해체 과정이 보다 좀 복잡해. 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인제 요걸 과정을 한번 일단 사안별로 시계열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